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원 첫 단원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거듭제곱근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예제 1, 2번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 거듭제곱근의 실수의 개수, 그 실수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제 3번을 볼 겁니다.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단원인 4, 5번 문제까지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 수업을 끝낼 거예요. 구독은 다프롱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처음에 배울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서 먼저 생각을 하면, 우리 중3 때 x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썼었어?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식을 갖고 이때 이거의 근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결국 거듭제곱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한다면, x를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꼭 식을 x를 n번 제곱하여, 즉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찾겠다라고 해서 xn제곱은 a다 이렇게 식을 꼭 쓰실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면서 우리가 근을, 그거의 방정식의 근을 구했다. 그게 거듭제곱근이라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으면 지금부터 뒤에 쪽에 있는 예제를 보면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요, 학생들 이때 뭐 한다고? 그러면 x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럼 방정식을 풀 거니까 인수분해해야겠죠. 그럼 x세제곱 플러스 8은 0이요. 그러면 이때 x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x제곱 거기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2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4는 0이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의 방정식의 근은 여기서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에서도 근을 가질 건데 그거는 허근을 가져도 결국적으로 근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근의 공식을 갖다 쓰다 보니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최종 x는 마이너스 2거나 1 뿔마 루트 3i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몇 개? 3개가 나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세제곱근은 3개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16의 4제곱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식으로 다시 한다면 어떤 걸? x를 4제곱했었을 때 16이 되는 수를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고요. 그러면 이때 x제곱 플러스 4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그러면 이때 x값은 x제곱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건 x값이 x제곱이 마이너스 4니까, 즉 뿔마 2i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총 얘는 4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머릿속에 기억할 내용 첫 번째, 세제곱근이면 우리는 일단 허근이든 실근이든 실근과 허근을 합쳐서 총 무조건 3개가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그럼 4제곱근이면 결국 실근 허근 합쳐서 4개가 나올 거다 라는 것도 기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 뭐라고? 실근과 허근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근을 다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이해하셨으면 이제 뒤에 쪽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만 더 강조를 하다 보면, 실수 a의 n제곱근 중 그 중에서 우리는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다시 말하는 게 뭐야? 어떤 실수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x의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이거에서 실수 개수를 어떻게 파악할 건지 이렇게 보는데, 이때 이 실수 개수는 뭐 갖고 판단하냐면, 여기서 보면 실수 a의 n제곱근은 x의 n제곱의 a의 근이므로, 이때 실수인 것은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a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얘기해 준다고. 즉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y는 x의 n제곱과 y는 a 이렇게 해서 얘네의 교점 갖고 생각을 하셔서, 즉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때 a의 n제곱근의 실수인 것을 개수를 찾아보면 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려다 보니까 이때 이 그래프에서는 n이 짝수였었을 때와 n이 홀수였을 때의 그래프가 형태가 두 가지가 된다. 짝수였었을 때는요, 쉽게 생각하면 2차 함수인 x제곱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xn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처럼 그려지면 되고요.
n이 홀수였을 때는요 x 세제곱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x 세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얘랑 지금 누구랑 비교한다고? y는 a라는 거랑 비교를 할 거라고. y는 a. 근데 이때 여기서 보자. 첫 번째 a가 양수이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양수이면 지금 여기 위에 쪽에서 되니까 교점이 1개, 2개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실수인 것은 양수와 음수 2개가 나와요. 이렇게 음수와 양수. 그래서 양수인 것은 n제곱근 a다 이렇게 쓸 거고요. 음수인 것은 마이너스 n제곱근 a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갖다 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두 번째 상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이제 여기 상태에서는 다른 이제 선 갖고 그릴 건데 이번엔 어떤 상황이래요? a가 0이면 이래요. 그러면 a가 0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거잖아. 아 a가 0 여기 있대. 그럼 그때는 교점이 1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n제곱은 0 하나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세 번째 상황도 다시 볼까요? 그래프를 다시 보면 이번에는 a가 어떤 수? 음수이면 그러면 a가 음수이면 여기 있는 거겠죠? y는 a가. 그럼 이때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실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대요. 이해하셨으면 이번에 홀수 과정 볼게요. 홀수 과정에서는 이때 이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이때 여기서 a가 양수였었을 때 첫 번째 a가 양수였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가 양수였었을 때는 x축보다 위에 있는 여기 쪽에서 되니까 교점이 하나. 그럼 이때 얘 값을 n제곱근 a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a가 0이었을 때도 결국 교점이 1개 나오겠죠. a가 음수였을 때도 교점이 1개가 나와요. 이렇게 표현해주면서 그때 여기 값은 n제곱근 a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실수 a에 대해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무조건 하나만 나올 거다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이따가 표에서 다시 얘기해 줄 거라서 n제곱근 a요 이렇게 표현해 줄 건데 여기서 강조해 줄 내용은 뭐냐. 여기 쪽 보세요. 선생님 색깔 다른 거 갖고 한번 잡아볼게요. 얘 왼쪽의 그래프로 보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썼는데 여기 상태에서 선생님 여기는 n제곱근 a라고 썼단 말이에요. 즉 이때 여기서 차이점 이제 미리 다시 얘기를 하다 보면 n이 짝수였을 때는 n이 지금 현재 짝수였었을 때는요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는 둘이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a 안에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가 선생님 들어가면요 라고 하면 얘도 지금 결국적으로 얘는 음수가 되는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얘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 보면 n이 홀수였을 때는요 n이 홀수였을 때는 어떻게 돼?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 즉 이때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때 이 표현은 결국적으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다시 쓸게요.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쓰여지면 얘는 같은 표현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뒤에 쪽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다시 정리를 하면 a의 n제곱근 즉 x의 n제곱은 a의 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소수 범위는 뭐야? 실수와 허수를 같이 쓰는 거죠. 그럼 그때는 무조건 n개가 아까 존재한다. 우리 예제 1번에서 얘기했던 문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실수인 것만을 생각을 한다면 그때 아까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럼 이때 여기서 다시 볼까? n이 짝수였었을 때 그럼 아까 그래프가 n이 짝수였을 때는 2차 함수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댔으니까 a가 양수였을 때는 실근이 2개가 존재를 한다. 그때 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와 그 다음에 n제곱근 a다 이렇게 쓰여지는 2개가 존재를 할 거고 a가 0이었을 때는 그때는 교점이 하나만 a가 0이었을 때는 하나뿐입니다.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a가 음수였을 때는 그때는 교점이 없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근데 n이 홀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요. n이 홀수였을 때는 그때는 아까 3차 함수 그래프처럼 그린댔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댔잖아. 그럼 이때 a가 양수였을 때도 이렇게 n제곱근 a요.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 a가 0이었을 때도
교점 여기 0이요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 a가 음수였었을 때도 그때 여기는 지금 n제곱근 a다 이렇게 갖다 쓸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행동을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 이때 여기서 얘기해 주는 내용, 그럼 결국 실수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우리가 먼저 챙길 거는 n,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하셔서 실수 개수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서 문제를 푸실 줄 아시면 됩니다. 제일 말했던 쪽은 한번 읽어볼게요. n제곱근 a라고 읽을 거고, 이때 2제곱근 a, 이거는 결국적으로 우리가 그냥 루트 a, 그래서 이 2를 생략해서 표현했던 거를 우리가 중3 때 표현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실수 개수는 워크 판단한다. 그래프 우리가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 거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해야 돼? 정의식을 먼저 써놓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예제 3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1번 보니까 64의 세제곱근을 물어봤죠. 그러면 정의식을 쓰다 보면 x를 세제곱해서 64가 나오는 걸 물어봤는데, 이때 세제곱근이면 결국 몇 개 나와야 된다고? 얘는 3개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뭐만 말했어? 4만 말했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 81의 4제곱근을 물어봤어요. 그럼 4제곱해서 81이 나오는 건데, 이때도 4제곱근을 어디 범위라고 없었으니까 얘는 결국 4제곱근이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뿔만 3만 말했으니까 실수인 것만 말해서 틀려요. 이렇게. 세 번째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뭐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도 지금 결국 2개가 나오는, 지금 x는 뿔마 2i요 이렇게 써있는데 마이너스 2라고 써져 있으니까 벌써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2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또 틀렸어요. 네 번째 제곱근 16은요 라고 했는데, 이 제곱근 16이라는 건 뭐야? 제곱근 16은 그냥 루트 16 말하는 거죠. 그럼 루트 16은 우리가 중3 때 4요 이렇게 말했었으니까 4번은 옳은 말입니다. 이렇게. 5번 마이너스 81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라는 건 x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을 되는 걸 찾아라 라는 실수를 찾는데, 4제곱이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마이너스 81이면 여기잖아. 그럼 교점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라고 원래 써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5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요.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하시면 답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때 여기서 실수라는 말이 있느냐와 실수라는 말이 없었을 때는 결국 개수가 좀 다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정의식을 항상 써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다고요. 세 번째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첫 번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다시 기억을 하면, 중3 때 우리가 뭘 배웠냐면 루트 a의 전체 제곱과 루트 a의 안에 있는 제곱의 차이점을 배웠어요. 밖에 제곱이 돼 있으면요 얘는 그냥 그대로 a라고 나오세요 이렇게 배웠고요, 안에 제곱이 돼 있었으면 우리는 절대값 a라고 나오세요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에요. 즉 얘 개념이랑 똑같아요. 외우시다 보면 이때 n제곱근 밖에 n제곱이 돼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그냥 a라고 나올 겁니다. 하지만 n제곱근 a n제곱이라고 돼 있었을 때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홀수면 그대로 나올 거고요, 짝수면 무조건 절대값 쓰셔서 표현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즉 n제곱근 a n제곱이 무조건 a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제곱근 마이너스 4에 4제곱 돼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마이너스 4로 나와서 즉 4라고 쓰여져야 되는 답이 된다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굉장히 구분지어서 문제를 볼 거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거듭 제곱근의 성질 두 번째 이제 계산 파트입니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였을 때, 그리고 m과 n이 2 이상인 정수였었을 때, 그때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 이때 우리 원래 그냥 중3 때 했었던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근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였으니까 루트 ab요 이렇게 안으로 곱한 것처럼 얘는 n제곱근
A, B요 이렇게 갖다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두 번째 문제상에서 보면 n제곱근 B와 분의 n제곱근 A라고 쓰여 있으면 n제곱근 분의 전체 묶어서 B분의 A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세 번째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이 돼 있으면 이때 이 m제곱은 안으로 들어와서 써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번째 m제곱근에 n제곱근 되어 있으면 이때 얘와 얘는 곱해져서 mn제곱근에 A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럼 다시 순서를 바꿔서 n제곱근 m제곱근 A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n제곱근 np제곱근에 A의 np제곱근이면요. 즉 np제곱근에 A의 np제곱근이면 이때 이 P는 약분을 해서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라 라고 해서 이제 방금 배웠던 성질을 갖고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려니까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5제곱근에 5제곱근 돼 있으면 어차피 사라지긴 할 건데 이때 밖에 제곱돼 있었으면 그냥 얘는 마이너스 6이요.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시면 된다고. 두 번째 문제 세제곱근 그리고 안에 세제곱 돼 있죠. 근데 안에 세제곱 돼 있을 때 홀수였으면 그대로 얘도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면 된다고요. 근데 세 번째 문제가 좀 더 독특하죠. 4제곱근 4제곱근 돼 있으니까 사라지긴 할 건데 짝수 제곱근이었으면 어떻게 나와라? 절대값으로 나와라. 이렇게. 그럼 얘는 결국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질을 2번과 3번을 비교해서 기억을 꼭 하시라고. 안에 돼 있었을 때는 짝수였을 때는 절대값, 홀수였었을 때는 그대로 그냥 나올 거다. 이렇게. 네 번째 문제도 다시 볼게요. 네 번째 문제 마이너스의 6제곱근 A의 6제곱 그럼 안에 제곱되어 있는데 짝수 제곱이잖아. 그럼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고 절대값 마이너스 2여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얘 값은 마이너스 2여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제곱근 3에 4제곱근 27이면 이때는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되는데 쓰니까 4제곱근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4제곱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안에 제곱돼 있으면 절대값 3 그래서 3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문제 세제곱근 돼 있으면 안으로 같이 묶어서 써도 된댔으니 세제곱근 16분의 2 그럼 얘는 지금 세제곱근 2분의 1의 세제곱 그럼 뭐야? 세제곱은 사라지면서 거기 상태에서 그냥 얘는 홀수였으니까 그냥 2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4제곱근 16의 3제곱이래요. 그럼 이때 얘는 어떤 상황이 되겠냐? 4제곱근에 거기에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얘는 2의 12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얘랑 약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됐잖아. 그럼 얘랑 약분하면 여기에 세제곱이 남을 거니까 그럼 이때 이 루트까지 이 제곱근까지 사라져서 얘는 2의 세제곱인 8이요 이렇게 쓰여지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얘랑은 곱해져도 된댔죠. 근데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건 2가 돼 있잖아. 그럼 일단 얘는 6제곱근 27인데 27은 3의 세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2가 남고 여기는 1이 남으니까 그럼 결국 2는 생략한 됐으니까 얘는 결국 루트 3이요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4제곱근 일단 묶여 있으니까 4제곱근에 32분의 2는 16분의 1이요. 그러면 이때 얘는 4제곱근에 2분의 1의 4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절대값으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절대값 2분의 1 하지만 절대값 2분의 1은 2분의 1이요 그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 10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성질 볼게요. 5제곱근에 2의 32제곱이면 조금만 줄이니까 5제곱에 32는 2의 5제곱 그럼 얘는 2의 10제곱에 나누기 세제곱에 2의 6제곱이래요.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세제곱에 2의 6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빼기 얘는 안으로 들어가니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3과 2가 곱해져서 결국 6제곱근에 64는 2의 6제곱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얘 표현하려 보면 5랑 얘랑 약분하니까 2 그럼 얘는 지금 4 이렇게 써질 거고 나누기 이 상태에서 3이랑 얘랑 약분해도 여기 2 남은 거니까 여기는 4 이렇게 쓰여질 거고 빼기 절대값인데 절대값 2는 2니까 2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4 나누기 4 먼저 하니까 1 빼기 2여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답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11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럼 이랬을 땐 뭐야? 선생님 이때 여기에 2 있었으니까 따로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6제곱근에 64
그리고 얘는 12제곱근의 64. 거기에 곱하기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18제곱근의 64. 그리고 여기 2 생략되어 있으니까 6제곱근의 64. 곱해지니까 12제곱근의 64. 그리고 18제곱근의 6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 64 왜 소인수분해 안 했어요? 여러분 이때 문제는 64가 다 똑같았으니까 이거 갖고 보다 보면 12제곱근 64와 12제곱근 64 똑같으니까 약분이요. 6제곱근 64와 6제곱근 64 아예 똑같으니까 또 약분 됐어요. 그리고 18제곱근 64와 18제곱근 64도 똑같으니까 약분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 답은 다 약분돼서 1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12문제 한번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수법칙에서 배우다 보면 선생님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제곱근 루트에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12제곱 더하기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22제곱 그리고 3의 30제곱 더하기 3의 20제곱 이렇게 쓰여질 건데 이때 루트에 묶어줘서 써졌죠. 인수분해로. 그럼 얘는 지금 3의 12제곱으로 인수분해를 묶어주다 보니 1 더하기 3의 10제곱이 이렇게 보일 거고 여기는 3의 20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다 보니 3의 10제곱 더하기 1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의 10제곱 더하기 1, 3의 10제곱 더하기 1 똑같아서 약분이 될 거고요. 3의 12제곱과 3의 20제곱도 약분하니까 3의 지금 8제곱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3의 8제곱이고 이때 여기는 2가 있던 거니까 얘가 약분하면 4제곱. 그러니까 3의 최종 4제곱 되는구나. 그래서 81이요. 이렇게 계산해 준 게 12번까지예요. 방금 배웠던 제곱근 성질 갖고 하나하나씩 다 표현하다 보면 우리가 성질들을 이용했던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예제 5번 다음을 간단히 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숫자 갖고 봤으면 이번엔 그냥 문자 갖고 보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표현하다 보면 얘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루트인데 얘는 세제곱근이고 얘는 6제곱근이야. 그럼 뭐 해줄까? 당연히 같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얘는 6제곱근으로 똑같이 만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얘가 6제곱근이 되려면 여기가 2가 있었으니까 세제곱이 곱해졌잖아. 그럼 이때 여기 전체에도 세제곱 이렇게 써줘서 표현하면 되니 얘는 A 9제곱에 B의 세제곱 이렇게 갖다 쓸 거고요. 그럼 나누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도 6제곱근이 되려면 이때는 2가 곱해진 거니까 여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6제곱근에 A의 8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갖다 쓰여질 거고 거기에 6제곱근에 A 5제곱 B요 이렇게 갖다 쓰겠다고. 그럼 6제곱근으로 다 똑같아졌으니 6제곱근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나누기는 분수로 그러면 A의 8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쓰여질 거고 A의 9제곱 B의 3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A의 5제곱 B 이렇게 쓰여지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계산하다 보니 흰색으로 계산할게요. 6제곱근에 A 9제곱 5제곱이면 14제곱인데 A 8제곱이 됐으니까 A의 지금 4제곱 14제곱이었으니까 6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요. B 세제곱에 B 그럼 B 4제곱인데 약분됐으니까 B 사라지겠죠. 그럼 이때 얘는 결국 어떻게 나온다? 절대값 A라고 나올 거다. 6제곱근이니까. 그런데 이때 A가 양수를 했으니까 얘는 그래서 최종 A여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도 아까 우리 64 제일 마지막 봤던 문제처럼 얘를 곱해줘서 표현을 하다 보니 12제곱근의 X여 얘는 6제곱근의 X여 거기에 곱하기 얘도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6제곱근의 X 그리고 여기는 12제곱근 X 이렇게 쓰여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예요? 6제곱근 X, 6제곱근 X, 12제곱근 X, 12제곱근 X 다 약분되니까 얘는 1이네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답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X를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준다면 그때 우리는 항상 식을 일단 정의식으로 x를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거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다고. 그래서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그때는 항상 근의 개수가 n개가 나왔을 건데 근데 그때 실수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다 보면 그때 제일 첫 번째 뭐부터 n부터 n이 홀수인지 아니면 n이 짝수인지 이거 갖고 기준을 나눠서 봐야 되고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건 그래프 갖다 그릴 거고 그럼 홀수 제곱
그리고 짝수 제곱 이렇게 그래프를 갖다 그릴 거고 그때 여기서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눠줬다고. 그럼 양수였을 때 여기서 1개 0이었을 때도 1개 여기서는 1개.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1개, 1개, 1개가 나와요. 이렇게 써졌었고 얘였을 때 짝수였을 땐 양수였을 땐 2개가 나왔고 0이었을 땐 1개만 나왔고 음수였을 땐 없다 이렇게 표현해줬던 게 실수의 개수, 실수 범위 내에서 제곱근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걸 가장 우리가 일단 기본 개념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제곱근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던 거고 제곱근 성질에서 한 번만 더 이용하다 보면 그냥 학생들 한 번만 더 강조하는 건 이거 XA의 n제곱근 이렇게 돼 있었으면 안에 제곱근이 돼 있을 때는 그때는 다시 얘도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 이거 갖고 우리가 기준을 나눠서 n이 짝수였을 때는 무조건 귀찮아도 절대값 a 이렇게 써서 표현할 거고 n이 홀수였을 땐 그대로 a라고 나온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질들은 기억했던 내용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강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